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생리를 오래 안 하게 되는 무월경을 초래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혹은 자주 재발하는 캔디다 질염 같은 경우에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서 혈당의 변화 혹은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증상이 생기거나 심해지거나 쉽게 재발하거나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내 몸 상태를 조절할 수 있을까, 어떤 식단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고, 이번 영상에 그 내용을 담으려고 합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뭐예요? 적게 먹어야지, 살 안 찌는 거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나와 있는 정보라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칼로리입니다. 우리가 가공식품 같은 거 드시면 항상 이 전면에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칼로리가 얼마고, 함량 중에서 뭐 당은 얼마, 단백질은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모두를 다 보시나요? 모든 성분을 다 보진 않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칼로리만 보고 이거 몇 칼로리야, 먹을 수 있겠네, 요거는 몇 칼로리야, 먹으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칼로리라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유용한 정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식단을 망치는 지름길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칼로리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음식을 넣고 태웠을 때 어느 정도의 열을 발생을 시키는가 하는 것이 칼로리의 정의입니다. 어떤 박스에 넣고 이 음식을 태웠어요. 주변에 이제 수조 같은데 이 박스를 넣어놨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음식이 타는 동안에 이제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이 물의 온도를 얼마나 올리는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칼로리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잘 타면서 열을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식품일수록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 칼로리를 섭취하는 거랑 내가 살이 찌는 거랑 내 체중이 느는 거, 그거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느냐? 전혀 아닙니다. 잘 타지만, 온도를 많이 높이지만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없는 요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칼로리가 명확하게 내가 살이 찌는 거랑 관련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집착을 함으로써 식단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쉽게 빠지는 함정이 똑같은 칼로리일 때 나한테 더 맛있는 거,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이런 음식을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음식을 놓고 봤을 때 정확하게 영양 균형이 잘 잡힌 밥과 반찬과 이런 것들, 충분히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 그리고 좋은 지방, 이런 것들이 포함된 이런 식사를 전체 하는 거랑, 사실 감자칩, 케이크 이런 것들을 한두 개 먹는 거, 이런 거랑 칼로리가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음식들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칼로리는 같지만. 그래서 그런 칼로리에 대해서 카운트를 하는 게 사실 몸이 그것을 활용하는 방향은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 칼로리니까 내가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초가공 식품이라든지 너무 혈당을 많이 올리게 되는 당분이 많이 포함된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몸을 안 좋게 만드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칼로리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런데요. 밥을 안 먹고 간식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밥을 안 먹고 나는 간식을 먹었으니까 밥을 안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고, 간식은 맛있고 밥은 맛이 없으니까 나는 간식만 먹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밥을 안 먹었으니까 이런 빵 같은 거, 떡 같은 거, 이런 거 충분히 먹어도 되겠지, 좀 달콤한 음식 같은 거 좀 더 먹어도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좋은 역할을 해주지를 않는 거죠. 칼로리를 계산하는 이제 식단법의 단점 중에 하나가 칼로리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칼로리를 매일매일 계산을 해요. 이 음식은 몇 칼로리, 이 음식은 몇 칼로리,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더했을 때 나는 오늘 총 몇 칼로리를 먹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자꾸 음식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음식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그 다음에 뭐 먹어야지, 이런 생각들. 점심 먹으면서 저녁 뭐 먹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음식 생각에 좀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칼로리가 얼만지 공부를 해놓고 여기는 이 칼로리 정도 되니까 얘는 먹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가면 자꾸 함정에 빠지는 거죠. 사실 음식은 때 돼서 먹고
이게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하면 그냥 중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그 칼로리를 계속 고민하는 동안에 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음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더 먹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라고 하면 코끼리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듯이 생각하지 않고 싶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잊어버려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를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칼로리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자꾸 먹고 싶은 게 늘어나죠. 자꾸 다양한 음식들을 접하게 되고 이거는 칼로리가 얼마지? 자꾸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단한 그런 규칙들만 지킨다면 내가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배부르게는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지 칼로리를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는 체중 증가, 체중 감소 이런 거랑 밀접한 관련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음식에 대한 생각만 많이 하게 만들어서 갈망을 더 늘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 먹고 싶은 거거든요. 저도 음식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다이어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거 먹어야지, 이것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안 먹어야지 생각할수록 음식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그죠? 그런 것들을 아예 이제 관심을 끄고 음식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에 내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시는 게 사실 더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것들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음식에 대해서 이거를 먹어야겠어, 이거를 먹으면 안 되겠어, 이거는 좀 그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제가 쉽게 생각하는 원칙 중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는 아침 식사 해야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하시면서 아침 식사 거르시는 분들도 많고요. 나는 아침을 먹었을 때 더 피곤하고 집중이 잘 안 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아침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런 분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침을 드시는 게 더 좋은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뭐 꼭 어떻게 해라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첫 끼를 먹을 때 브렉퍼스트라고 하잖아요. 브렉퍼스트가 break fast거든요. break는 부수다, fast는 공복 상태인 거죠. 공복 상태를 깨는 것이 아침 식사입니다. 그랬을 때 아침 때가 되었건 내가 뭐 아침 식사 7, 8시에 한다 그러면 이제 아침 식사겠죠. 그런데 나는 아침을 안 먹고 점심이 나의 첫 끼다 라고 했을 때는 점심 식사가 이 공복을 깨는 첫 끼가 되는 거예요. 이 끼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몸이 한참 공복 상태이다가 처음 받아들이는 음식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제가 자주 하던 것처럼 달달한 밀크티였다 라고 했을 때는 혈당을 엄청나게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식사를 다 하고 밀크티를 마셔도 혈당이 오르기는 올라요. 그렇지만 공복에 첫 번째 끼니로 밀크티를 먹을 때만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이 어때요? 나는 간단하게 커피 한 잔 했어, 간단하게 믹스커피 한 잔 마셨어, 밀크티 한 잔 마셨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냥 식사를 거하게 하지 않고 음료로만 끝냈으니까 적게 먹었다, 오히려 이제 그런 몸 상태에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반대입니다. 혈당을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되고요. 그리고 씹어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마시는 즉시 쫙 흡수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혈당을 훨씬 더 빨리 올릴 수가 있어요. 이런 음료 같은 거, 주스나 이런 당분이 많이 함유된 그런 음료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스라고 더 좋고 뭐 커피라고 더 좋고 뭐 이런 것들 없고요. 커피도 그냥 당분이 포함되지 않으면은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당이 들어가 있는 커피들, 달달한 커피들 이런 것들은 영향을 줍니다. 탄산음료가 꼭 아니더라도 다 마찬가지예요. 당이 들어가 있는 음료는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탄산음료라고 해서 더 나쁘고 과일 주스라고 해서 덜 나쁘지 않아요. 다 나쁩니다. 화학적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있으면 더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당의 측면에서는 똑같아요. 똑같이 혈당을 올립니다. 이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혈당이 쫙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면서 허기가 져요.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그러면서 당이 더 많이 당겨요. 더 달콤한 음식 혹은 더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막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끼니는 달콤한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내가 달콤한 음식을 먹겠다, 저녁 때 드세요. 어렵나요? 어쨌건 내가 아침이든 점심이든 첫 번째 먹는 끼니는 달콤한 거를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혈당이 탁 치고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만든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식단의 핵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혈당 측정기 이거를 하면서 겪었던 것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똑같은 식사를 해도 어떤 순서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요. 어떤 상태에서 어떤 운동을 하고 음식을 먹었는가, 음식을 먹고 무엇을 했는가 따라서 이제 혈당이 굉장히 많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평소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지내잖아요. 그래서 내 식습관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데 살이 자꾸 찐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권유를 드려요. 범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이 있으시다면 이제 혈당을 높이지 않는 방향으로 이제 식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유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식사, 공복을 깨는 첫 식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것 외에도 음식을 먹는 순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갑자기 이제 당이 들어가면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근데 나는 당이 들어간 거, 달콤한 거, 초콜릿 케이크,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내가 안 먹는다. 이거는 의지로만은 안 돼요. 내 몸의 모든 부분들이 그거를 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억누르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충분히 하면서 하는 중에서도 내 몸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사할 때 처음에는 달콤한 거 말고요. 가벼운 샐러드나 나물 반찬이나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 몸 안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이런 충분한 식이섬유를 가진 그런 채소다라고 했을 때는 이후의 식사들이 몸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장에서 흡수되는 거를 좀 더디게 만들어줍니다. 얘가 이제 좀 보호를 하는 거죠. 먼저 채소를 먹어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서 장벽을 코팅하듯이 그런 상상을 하시면 돼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뭔가 음식을 먹고 나서 다른 음식을 먹고 나서 달콤한 음식이 들어가는 거는 좀 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식사를 할 때 여러 가지 채소를 굉장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적어도 오이 같은 거 있죠. 오이 같은 거 깎아서 잘라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식전에 오이나 토마토 같은 거, 그래서 당이 높지는 않으면서 내가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거,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걸로 먼저 식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먹어요.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오이부터 이제 깎아서 먹으면서 이제 준비를 해요. 좀 그걸 먹고 나면요, 이후에 식사도 좀 그렇게 많이 먹게 되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약간은 배고픔을 달래놨잖아요. 그래서 너무 배고픈 상태에서 허겁지겁 식사하는 것도 막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채소부터 먼저 조금 먹고 배를 조금 채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먹는 게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도 제가 선호하는 거는, 저는 고기 종류 다 먹거든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다 좋아요. 다 드셔도 되고, 생선 중에서는 저는 고등어나 연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드시면 돼요. 밥이랑 드셔도 되고요. 스테이크처럼 구워서 고기만 드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런 단백질을 먼저 섭취를 합니다. 얘는 굉장한 포만감을 줘요. 오이를 제가 먼저 먹는다 그랬잖아요. 오이를 먼저 먹으면 뭔가 상쾌한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배가 불러지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정말 식사를 한 포만감은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부족해요. 그랬을 때 단백질이 들어가게 되면 그 느낌을 좀 채워줍니다. 물론 그 안에 포함된 어떤 탄수화물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지방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요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당을 올리기는 하겠지만, 단백질이 주 종류가 되었을 때는 당이 그렇게 쉽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또 넣어놨죠. 저는 그 다음 단계에서 탄수화물이 들어간 거를 먹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들어간 거라고 하면 이게 그 음식이랑 영양 성분이랑 잘 연결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단백질은 고기, 생선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탄수화물은 밥, 국수, 파스타, 빵 이런 것들, 밥류, 면류 이런 것들 다 이제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밥을 한술 뜨고 국을 먹고 반찬을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반찬 같은 종류들을 먼저 먹는다는 얘기죠.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밥, 파스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원래 얘들이 올려야 되는 당 수치가 있잖아요. 그만큼 올라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올라가는 스파이크가 아니라 완만한 당의 증가를 좀 볼 수가 있어요.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그러면 너무 많아진 혈당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빨리 인슐린을 분비해야 돼 뭐 이렇지가 않아요. 몸이 놀래지 않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올라갔다 적당하게 떨어지고 피크도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끼니까지 굉장히 오래 버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배고프지 않습니다. 중간에 막 간식을 먹고 싶다 이런 그런 욕구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나면 다음 끼까지 공복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사를 하고 난 후에는 간식을 먹더라도 견과류 같은 거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과자라든지 이런 빵이라든지 탄수화물만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식단을 했을 때 확 올라가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먹는 순서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케이크 좋아하고 초콜릿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이런 것들을 안 먹지 않아요.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내가 간식으로 이것만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까 식사를 다 했잖아요. 그래서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달콤한 음식들을 먹어요. 그랬을 때는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혈당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덜 합니다. 그러면 살도 덜 찌겠죠? 우리가 몸이 돌아가는 방향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몸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의지로만 다이어트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의지가 없어서야, 노력하지 않아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로 내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쉽게 꺾어져요. 나를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요. 이런 내가 편하게 생활을 해도 될 수 있을 만한, 내가 지속적으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방향을 좀 찾으셔야 돼요. 아침 식사에 밀크티 꼭 마시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계란 좀 먹고, 저는 요즘 삶은 계란 아니면 좀 지겨우면 구워서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아침을 시작을 하시고 굉장히 생각보다 든든합니다. 한 2개 정도 먹으면 제법 배가 불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침에 시작을 하시면 단 음식 전혀 먹지 않고 지나갈 수 있고요. 토스트에 잼 발라 먹는 것보다는 계란 2개 먹는 게 훨씬 건강합니다. 콜레스테롤 이런 거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달지 않은 음식 먹는다,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거트도 달지 않은 거, 꿀이나 뭐 잼이나 이런 거 넣어서 드시지 마시고 요거트 단독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뭐 견과류 좀 넣어서 드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내 아침 식사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런 식사 방법들, 채소부터 시작해서 고기류 혹은 생선류 먹고 밥이나 빵을 먹고 그리고 나서 디저트 먹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내가 먹고 싶은 거는 다 먹으면서 포만감의 상태를 충분히 즐기면서 그리고 공복 상태까지 오래 버티면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먹어보니까 식사를 양을 많이 하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생각보다 살이 찌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병행하시면 훨씬 더 좋겠지만 내가 식단만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2가지 방법 좀 기억을 하셔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칼로리만 오래 생각하시고 이것만 어떻게 잘해보고자 하는 거는 좀 유행이 지난 방식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 고려를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방법 찾으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이어트 평생 해야 되잖아요. 좀 재미있고 즐겁게 크게 부담 없이 너무 어떻게 막 의지를 불태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잘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바이바이.